이것의 한국평론 문학평론 24번은 팔근대 혁명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26번으로 문학공간 2025년 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 어, 그거를 읽는 건데 그게 이제 원래 그의 출시작이 그 티핑 포인트인데 그거의 다시 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밀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디를 언제 밀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진정한 힘을 갖는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기술을 쓸까라고 질문하는 일종의 사회적 감염을 감식하려는 시도에 동의하면서도 여기서 말콤 그레드웰은 그 상업적으로 이렇게 그냥 공동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범주를 약간 확대를 한다면 말콤 그레드의 논리를 힘입어서 약간만 밀어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무슨 소지역 편자라는 말처럼 동네, 지역사회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되도록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8근대 혁명 실천론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일부 찾고 싶어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개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백인 거주 동네가 흑인 거주 동네로 상전벽체 같이 넘어가는 임계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흑인 동네였는데 백인들이 흑인하고 같이 살기 싫어하는 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싹 바뀐다는 거죠. 이런 전염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처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의도치 않게 전염을 불러일으킨 곳에 관한 조사에서부터 그다음에 또 거기서 전염성의 경로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례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제약회사 퍼듀의 진통제약 식코틴으로 인한 중독 사태. 중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사들을 하여금 팔게 해갖고 돈 버는 거죠. 이 책의 원제가 티핑 포인트의 복수예요. The Revenge of Tipping Point. 근데 그 부제가 뭐냐면 오버스토리, 슈퍼 전파자, 그리고 사회공학의 등장. 오버스토리, 슈퍼 전파자 몰라도 사회공학,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죠. 사회공학이란 게 뭐냐면 세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일을 솔직하게 밝히지도 않는 사회 조작을 일삼는 사람들과 제도들. 현재가 그래요. 어? 그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난 게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죠. 사회공학이죠. 그 포드 회사 그러니까 회사 어떤 하나의 회사 사례만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현실의 보편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신자유주의가 그거죠.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 국가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조작이에요. 더 웃긴 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 인종차별적 입학 사정제도가 와스프, 미국의 그 화이트 아메리칸 잉글로색스죠.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이 있는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앵글로색스인 게 백인 신교도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려는 내부 식민 제국주의 국가 정책의 반영이란 말이죠. 이 말컴 그레드웰의 논리가 여기까지는 안 나가요. 두 걸음 더 나가진 않단 말이죠. 왜 말콤 그레드웰을 그렇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말콤 그레드웰은 아무도 안 읽을 테니까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서구 휴머니즘 형이상학에 기반이 된 로고스 중심주의 해체 현상이 불가피해지는 탈근대 시대의 담론을 전개한 자크 데리다가 응? 어떻게 됐냐면 서구 어느 대학에서도 종신제지권의 교수직을 제공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희생을 당해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교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방어력이 세요. 서구 제국주의.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도리어 우리를 해치는 데 사용됐음을 보여줬다고 이 말콤 그레드웰이 지적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진심 어린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는 거지 거기서 더 나가서 데리다처럼 희생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말콤 그레드웰의 사정이고 그 책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탈서구적으로 읽어야 될 의무
즉 근대에서 혁명적으로 의식주의가 바뀌어야 하는 탈근대의 담론으로 다시 해석해야 되는 권리를 우리 한국의 지식인이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책을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더 용감하게 읽어도 된단 말이죠. 우린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필자가 이 책을 그래서 내가 옛날에 미국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 이렇게 일단 나도 쫓겨나겠죠, 지금쯤이면. 탈근대 혁명 실천론을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읽었던 건 오버스토리라는 게, 오버스토리가 뭐냐면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자기도 번역을 해요. 자이트가이스트가 뭐냐면 시대정신이야. 시대정신이라는 오버스토리를 변화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탈근대 전략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만한 규모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상상하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이거 말콤 그레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시대 정신을 다시 쓰고 상상을 바꾸는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말콤 그레이도 자신이. 이거는 필자가 탈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작업의 과정과 다르지 않단 말이죠. 얼마나 용감해요. 자기 문화를 비판하는 거잖아. 한국의 입시 제도를 그대로 닮은 그래서 청소년 자살률 1위인 한국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듯한 여기 요새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왔어요. 요새 유튜브 뭐야 소년의 시간 넷플릭스 음, 넷플릭스에서 그지? 넷플릭스 시리즈에서도 반복돼. 어? 이거 진짜 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이제 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건 아마도 내 생각에는 말콤 그대로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 책이요. 바로 이 책. 포플러 그로브 고등학교의 사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할 거예요. 비슷하니까. 모노컬처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안일한 문화라는 거죠. 근대 세계관의 전형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거죠. 만약 포플러 그로브의 문화가 우리 그 대학 입시에 미친 거와 비슷한 상황이 여기 미국에서 있었던 거죠. 지역적이고 한정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렇게 돌아간다면이라는 의구심이 어? 실제 현실이 된 나라가 한국이죠. 일제강점기 유교사병과 경제가 압축 성장 등 억압되는 삶이 일상이었던 한국 사회의 우리 의식 때문에 모노컬처화가 가속화될 우리는 우리나라 한 나라 뭐 그죠 우리나라라는 거죠 나의 나라라 안 그러고 마이 칸츄리 아워 칸츄리라고 한단 말이죠 칸츄리 묘한 말이야 말콤 그레드웰이 이래도 사회공학이 은밀하게 미국 기득권의 핵심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질책하는데 사실은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을 포괄적으로 그러나 그랬지. 그때까지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점잖은 척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뭐 웃기는 게 식민주의자가 아닌 척하는 식민주의자였죠. 미국이. 이제 그 노골적으로 우리는 식민제국주의자들이야 하고 떠드는 거죠. 뒤늦은. 그죠. 지금은 식민제국주의가 안 통하는 나라인데 얼마나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노컬처의 전염책에 대한 최선의 책은 모노컬처를 해체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근대를 해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 중심주의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탈근대 담론의 혁명적 변화 전략에서는 당연히 21세기 데카르트인 데리다의 해체론이 기본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콤 그레드웰이 이 탈근대나 데리다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말한 거랑 마찬가지. 의사는 수동태를 활용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죠.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의사가 잘못해서 환자를 입었으면 의사가 환자를 피해를 입히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근대 담론의 폐해는 설사 그게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해도 어?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모노컬처를 형성하기 위해 무척 애쓰며 근대 사회를 성장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초래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말이죠. 우리 사회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청소년이나 노년층의 자살률 전 세계 1위인 이유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든 질병이란 말이죠. 응? 우리 탓이 아니라 한국 운동화 가족과 인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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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건 뭐도 없어요. 이는 인구 멸종, 한국의 제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래서 해결책이 없어요. 응?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존의 길을 가는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퍼듀의 이사 세클리가 제가 하고자 했던 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 알고 있던 사실을 감안할 때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없단 말이죠. 뒤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세클러가 잔인한 의도를 가지고 마약 중독을 기획했다고 단도적으로 지탄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어. 이거는 아이만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려 했던 이유란 말이죠. 오버 스토리를 만드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란 말이에요. 시대 정신을 만드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전염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전염은 난데없이 발생하며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뭐가 이런 게 있어요. 기후자, 응? 이나 정치적 어떤 이게 다 남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응? 다 남이 만든 게 아니야. 누구한테 한탄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죠. 단어 어조로 바꿔 말하자면 캐시 세클러도 아이만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대 담론의 지속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아주 크게 다른 차원에서 악한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가 어려워한다. 그런데 한국 침공을, 대한민국 침공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역사의식의 절실히 요구된다. 어떤 시대인지. 그러니까 전염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테이블 위에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그 독을 갖고 휘두르고 내버 놔둘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걸 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재앙이나 극단적 불평등 등 근대적 난경 상황 앞에서 행위자로서 윤리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는 의식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의 혁명적 순간임을 말콤 그레들이 엄격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와스프의 지배 권력 유지를 위해 유대인들 유색인종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처럼 사회공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도 사회공학의 차원에서 이번에 그 여당이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거죠. 정치 딱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야당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임계천 근처에서 게임을 하려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를 은밀하게 게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 방향에서 또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컴 글래드위치라는 임계점의 존재는 뭐예요? 뒤집어지는 순간이죠. 어? 그러니까 탈근대로의 혁명적 전환 작업을 위해 사회공학을 시도하고 싶은 유곡적인 기회.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거지. 말콤 그레드웰이 소련도 동유럽 공산주의 몰락 사건을 혁명이라고 해석한단 말이죠. 그거는 냉전으로 표출되던 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근대적, 이분법적 사상 대립의 해체 현상을 이게 그 냉전의 해체가 뭐냐면 근대 담론 해체, 패러다임 붕괴라고 본다면 말콤 그레드웰은 이 사건을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현상 중 하나로 본단 말이죠. 그 이유는 세상사를 이해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누구냐면 근대 전문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언론인, 외교관, 정치인, 의학자, 연구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랐다는 거죠. 즉, 근대 전문가 지식인 그룹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소련 붕괴 등 팔근대 혁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게 이제 말콤 그레드웰의 주장인데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 맹시 현상을 특히 부각하는 건 이게 말콤 폴드만이 눈문과 통찰, 블라인드니스 앤 인사이트에서 근대 전문가가 자신도 모르게 탈근대 현상을 제대로 해석하면서도 그게 통찰력의 발휘라는 사실을 모르는 눈범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는 탈근대적인 얘기하면서 그게 탈근대적인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실제 말콤 클레드웰의 이 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전환이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도 우리가 변화의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엉뚱한 곳에서 그걸 찾고 있으니까 그 우리의 지속적으로 당황시키는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동성 결혼 등 사례를 들어서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현상의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최근대 혁명의 실천 전략을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중요해요. 혁명은 뭐냐? 혁명이라는 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그 규칙에 대한 문화적 의식, 즉 기존의 인식 체계라는 공통 경험으로 표현되는 오버스트리라는 시대 정신의 규칙이 왕창 바뀌면 혁명이죠. 좋았던 게 나쁘고 나쁜 게 좋아지면 혁명이에요. 말콤 그레드웰의 이 탈근대 혁명 전략을 위한 시사점의 경이로운 점은 프랑스 혁명 등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혁명이 예전에 있던 프랑스 혁명 같은 거 전근대 중세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폭력적 과정이었다면 탈근대 혁명은 근대적인 현실을 수용하고 포함하되 탈근대 인식 체계를 초월하는 평화적 문화 현상의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과 타자의 이분법적 권력 구조를 가진 게 근대 담론인데 그게 동성애자는 의제예요. 동성애자의 담론, 어? 개인 내러티브의 규칙 등 타자 집단에 대한 노예 의식 구조가 옛날에 근대 시기에는 있었는데 그게 동성애자를 비롯하여 여성, 자연, 소수민족 등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 구조, 정상과 타자, 여기서는 개이죠. 이분법 권력 구조, 즉 오버스트레이 규칙이 바뀌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바뀌면 뭐냐면 탈근대 담론이 근대 담론을 포괄하는 혁명적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걸 문화적 의식으로 창조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TV 드라마였다는 거예요. 윌앤 그레이스. 성취했다고 말하는 거죠. 말콤 그레드웰은 시대 정신을 말하는 오버스토리라는 용어로 탈근대 담론의
혁명적 전환에 관한 신념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버스토리는 언제나 중요하다. 우리는 오버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버스토리는 전파된다. 그리고 오버스토리는 강력하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근데 담론이 지배적인 현실을 수용하지만 밝은데 담론으로 초월한다는 초월의 전략을 음,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 문화월간지 이것도 거기서 했는데 문학공간의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시리즈와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문학에서 계속 강조해 왔듯이 시적 상상력이 밝은데 담론을 구축하는 핵심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근대 현실의 차원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의료보험 사기라는 세계도 근본적으로는 가짜 환자, 의사 파일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끊임없는 창의적 변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를 칠래도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오버스트리의 큰 부분은 분명히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분석처럼 팔근대 시대의 투쟁 장소는 시적 상상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응? 사기를 칠래 나쁜 짓 하려도 상상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이스 피싱 하려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누가 보이스 피싱에 당하느냐? 근대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 당하는 거죠. 포플러 그루브 같은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같은 입시에만 주목하는 집중하는 나들목 없는 직선 도로 같은 모노컬처의 예방 백신은 뭐겠어요? 온갖 오솔길을 창조하는 시적 상상력의 훈련이란 말이죠. 그 아이들을 자살해서 청소년 자살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적 상상력의 훈련이에요. 제가 근대 국가가 구성원이 상상하는 공동체라는 게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인데 그걸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인류가 공통 상상력으로 공동체를 창조했고 이제 근대 거대 서사를 대체할 탈근대 서사를 창조해낼 시적 상상력이 요구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새로운 세상도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해야 된다고. 근대가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됐듯이 인간은 규범을 파악하는 일, 즉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합의하는 일에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에 상상력을 바꾸면 금방 따라와요. 말콤 그레드웰의 책 제목 티핑 포인트의 복수, 오버스트리 슈퍼전파자 그리고 사회공학이 등장해서 사회공학의 두 개의 핵심 요소가 하나는 오버스토리였는데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슈퍼전파자. 슈퍼전파자는 뭐냐면 이게 이제 탈근대 혁명 실천의 포괄 전략을 하는 두 번째 전술 요소가 되는데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근대 전쟁과 달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승리를 위해 군대가 더는 필요하지 않으며 소수 정예만 있으면 혁명이 가능하다고.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자가 유튜브 동영상 세계에서 구독자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에 녹화하고 오늘도 짧은 게 내 30분이고 긴 건 3시간이 넘죠. 왜 그런 식으로 구성하냐면 짧은 거 보는 사람 보지 말라는 거.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 전환하는 역사의식, 즉 시대 정신을 이해한다면 1인 혁명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한 명이면 돼요. 진짜로 믿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말콤 그레드레이 제공하는 탈근대 혁명 실천의 포괄 전략을 위한 세 번째 전술 요소는 최종 승리, 즉 혁명의 완성을 위한 건데 이 전술의 첫 번째 특징은 전염성을 지닌 같은 생각에 전염되는 것 같은 유유상종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극적 변화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25%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겠지만 혁명의 예측 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뀌어야 혁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4분의 1 또는 3분의 1만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응? 말컴 그레드블의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은 8근대 혁명 실천론을 위한 핵심 자료로 보여요. 이 책은
탈근대 시대 정신이라는 오버스토리가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음을 확인해줘요. 그뿐 아니라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을 위한 포월의 전략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전술, 즉 시적 상상력, 소수 정의와 인계점이란 임무 안수의 목표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